안녕하세요. 이동민의 전쟁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죠? 아마도 아돌프 히틀러를 떠올리실 분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히틀러야말로 2차 대전의 장본인, 원흉과도 같은 인물이니까요. 그런데 히틀러는 왜 2차 대전을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2차 대전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은 히틀러 그리고 나치스는 처음에는 동유럽 방면으로 팽창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련을 침공해서 소련과 피비린내 나는 아주 참혹한 전쟁을 몇 년 동안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전선, 다시 말해서 소련 방면의 전선에서는 2차 대전 중에 다른 지역, 다른 전선에서 일어난 그 어떤 전쟁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참혹한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동부전선에서 소련은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나치 독일 역시 동부전선에서만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를 기록하게 됩니다. 2차 대전은 전 세계를 무대로 일어난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부전선에서 인명 피해, 전쟁의 규모가 막심할 정도로 컸던 거죠. 왜 히틀러는 동유럽 그리고 소련 방면으로 침략의 방향을 이어갔던 걸까요? 2차 대전 중에서도 유독 동부전선에서 전쟁의 규모, 인명 피해의 규모가 유달리 컸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레벤스라움이라 불리는 지정학적 개념, 지정학적 사상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레벤스라움이란 뭘까요? 레벤스라움은 19세기에 활동했던 독일의 지정학자 프리드리히 라첼이 제창한 지정학 개념입니다. 레벤스라움이란 독일어로 삶, 생활이란 뜻의 레벤, 그리고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라움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일종의 독일어 주어입니다. 그런데 이 레벤스라움이란 말은 예를 들자면은 생활공간, 라이프 스페이스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라첼은 국가나 민족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인구라든지 산업, 경제 등등을 지탱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토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서 국가나 민족이 번영하는데 꼭 필요한 규모의 영토가 바로 레벤스라움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벤스라움을 확보한 민족, 국가는 번영할 수 있다. 그리고 레벤스라움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나 민족은 결국에는 도태되고 멸망한다 하는 것이 레벤스라움 개념의 핵심입니다. 레벤스라움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리학계, 지정학계에서 예를 들자면 레벤스라움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 연구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제국주의 시대였던 19세기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는 레벤스라움이 아주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레벤스라움 연구는 지정학, 지리학이 체계적으로 발달하는데 아주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레벤스라움은 다분히 제국주의적이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깡그리 도외시한 극단적인 개념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레벤스라움 이론가들은 다양한 문화가 융합을 해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된다와 같은 논의를 펼치기도 했지요. 그런데 레벤스라움이 히틀러를 만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히틀러는 1920년대에 칼 하우스호퍼라는 지정학 연구의 대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호퍼로부터 지정학 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하우스호프로부터 배운 지정학 이론, 레벤슬라움 이론을 아주 극단적인 나치즘적인 인종주의 이론과 결합시켜버립니다. 독일 민족이 번영하고 발전하려면 동유럽의 넓은 땅, 소련의 넓은 땅을 독일 민족의 레벤슬라움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히틀러의 사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히틀러의 지정학적 사상은 나치즘의 정강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치즘적인 인종주의였습니다. 히틀러는 동유럽, 소련 땅에서 새로 얻은 레벤슬라움을 독일의 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레벤슬라움으로 만들려면 소위 말하는 열등민족,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든지 슬라브 민족을 깡그리 절멸해야 한다라는 대단히 극단적이고 왜곡된 레벤슬라움 사상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 슬라브 민족이 사라진 광대한 동유럽 땅, 소련 땅에 독일인들을 이주시켜서 그 넓은 땅을 위대한 독일 민족의 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하는 식의 사상을 발전시켜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레벤슬라움은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는 했지만 극단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즘과 결합한 레벤슬라움은 인종청소라든지 홀로코스트 같은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를 합리화하는 극단적이고 왜곡된 지정학적 사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레벤슬라움 확보라는 미명하에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합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이 두 나라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총 한 발 쏘지 않고 무혈병합하는 데 성공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독일 바로 동쪽에 있는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병합에 성공하고 프랑스까지 쓰러뜨린 히틀러의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소련이었습니다. 히틀러는 1941년 6월 22일에 소련 침공을 개시합니다. 이로부터 무려 4년 가까이 동부전선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동부전선에서의 전쟁, 독소전쟁은 규모만 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혹하기도 이를 데 없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나치 독일, 히틀러의 목표는 단순히 소련 땅을 레벤슬라움으로 정복하는데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히틀러는 나치 독일군은 새로 얻은 소련 땅을 독일 민족의 확실한 레벤슬라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련인들을 대대적으로 학대, 학살하게 됩니다. 나치 독일군은 소련 영토를 점령한 뒤에는 유대인, 공산당 간부부터 1차적으로 색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지요. 소련군 포로들도 열등민족이란 이유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극심한 학대를 받다가 구타, 영양실조, 질병 등으로 인해서 많은 수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외의 점령지 주민들도 학대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매한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나치 독일 입장에서 슬라브계 소련인들은 머지않아 절멸해야 마땅한 그런 대상일 뿐이었으니까요. 이런 일들은 당연히 나치즘적으로 변질된 레벤슬라움 때문에 일어난 참화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소련인들은 나치 독일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원 입대를 하거나 아니면 빨치산이 되어서 나치 독일군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잘못된 사상, 왜곡된 지정학적 이론 때문에 일어난 동부전선에서의 참혹한 전쟁은 1945년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됩니다. 2차 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도 컸고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부전선은 규모도 가장 컸지만 참혹한 정도도 가장 심각한 정도였지요. 이와 같은 비극은 바로 나치즘적으로 왜곡된 레벤스라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독일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의 땅을 뺏고 다른 민족을 절멸해야 한다는 나치즘적으로 왜곡된 레벤스라움 사상은 결국에는 수많은 독일인들의 목숨 그리고 독일의 땅까지도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동민의 전쟁사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